말순이 대걸레를 던지며 중환자실로 뛰어들었다. 그 약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이 청소부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며느리는 뻔뻔하게 말했다. 이런 미친 청소부 때문에 집안 명예가 더럽혀지네요. 말순은 울먹이며 절규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말순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복도에 희미하게 켜진 응급등만이 긴 통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죠.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텐데 이말수는 벌써 1시간째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69살의 나이에도 말순의 손은 여전히 바삐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해도 멈출 수가 없었죠.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병동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우는 일이 말순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20살 손녀 지은이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말순은 걸레를 물통에 담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손마디가 뻣뻣해져서 걸레를 비틀기가 예전만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간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도 이미 힘겨워 보였는데 할머니까지 쓰러질 수는 없었죠. 할머니, 몸이 아프시면 쉬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늘릴게요. 어젯밤에도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살 아이가 공부는 제쳐두고 병원에서 간병일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안쓰러운데요. 지은이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말순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말순은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절망감을요.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는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있었어요. 갓 태어난 손녀를 보는 순간 말수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죠.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걸레를 헹구며 말수는 복도 끝에 있는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 누워 있다고 했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지 벌써 2달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병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걸레를 짰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결국 아픈 건 똑같고 죽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다만 치료받는 환경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의료진은 물론이고 회장의 가족들과 회사 관계자들까지요. 특히 회장의 며느리는 매일 같이 와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중환자실 주변이 더 조용했거든요. 말수는 물통을 끌고 중환자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같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죠. 말수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곧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 그냥 간병인이 환자분을 돌보고 있구나. 말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보통 이 시간에는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오늘은 인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수는 계속 청소를 하면서도 중환자실 쪽을 신경 쓰게 됐어요.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평소와 다른 점을 감지하는 촉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복도를 다 닫고 나서 말수는 잠시 허리를 펴고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도시가 조용했죠. 말수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는 잘 있어. 오늘도 힘내자. 곧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 때문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말순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아이가 할머니를 의지하고 있는 만큼 말순도 지은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다시 걸레를 들고 다른 구역으로 향하면서도 말순은 계속 중환자실을 생각했습니다. 회장님도 누군가의 가족이겠죠. 자식들이 있고 손자도 있을 거예요.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을 보면서 말수는 자꾸 돌아가신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저 손만 잡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병원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과 환자 가족들, 그리고 문병객들까지요. 말수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청소부인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말수는 상관없었어요. 지은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갔습니다. 몸이 유난히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꾸 중환자실에서 들었던 그 속삭임이 생각났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쌓인 직감이 계속 말순을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순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중환자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4시 반 병원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마저 졸음에 겨워하는 시간이었죠. 말수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있으니 누가 봐도 자연스러웠어요. 복도를 천천히 닦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말수는 재빨리 청소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이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 보던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에 낯선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중환자실 문 근처로 다가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여성은 회장이 누워있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약병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그때 여성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해야 해. 이 약이면 곧 끝나겠지.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을 바꾸고 있는 거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다른 약병과 테이블 위에 있던 약병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말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여성은 약을 바꾼 후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여성이 중환자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말수는 재빨리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피했습니다. 청소 카트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여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간호사가 환자 약을 몰래 바꾼다고?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그 여성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계속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오해받을 수도 있었어요. 청소부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침이 되자 병원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출근하고 환자 가족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말수는 평소처럼 일을 했지만 계속 중환자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봤던 그 여성을 다시 본 거예요. 이번에는 간호사 복장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족인 것 같았어요. 저분이 그때 그 사람이 맞나? 말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중환자실 근처로 갔어요. 그때 다른 간병인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저분 보이세요? 회장님 며느리분이에요. 매일 오셔서 시중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효부시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의 며느리라고요? 그럼 새벽에 약을 바꾸던 사람이 며느리였다는 말인가요? 말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약을 몰래 바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오후가 되자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아니면 착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약병을 바꾸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고요. 그리고 그 차가운 목소리도 또렷이 들었어요. 말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의사에게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경찰에게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누가 청소부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지은이에게 이 일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아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비록 자신은 보잘것없는 청소부지만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말수는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주변을 살폈어요. 말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거든요.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했어요. 비록 자신은 보잘것없는 청소부지만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중환자실 근처에서 청소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예상대로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죠. 말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 근처로 다가가서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며느리는 또다시 약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번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바꾸고 나가자 말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주치의가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중환자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말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주치의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말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다리로 주치의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말순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주치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청소부가 갑자기 자신을 부르니까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주치의가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숨을 크게 쉬고 말했어요. 회장님 양말입니다. 방금 전에 누군가 바꿔치기 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치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약을 바꿨다고? 주치의가 반문했습니다. 말수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분이 와서 약병을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번이면 끝이다 이런 소리도 했고요. 주치의는 말순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요? 간호사들이 약을 정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아니에요. 분명히 이상했어요. 새벽에 몰래 와서 약을 바꾸고는 끝났다고 중얼거렸다고요. 말순이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주치의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간호사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말순의 큰 소리를 듣고 온 거였어요. 주치의는 간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새벽에 누가 회장님 약을 만진 일이 있나요? 간호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야간 근무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약을 건드린 사람이 없다고 해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답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약병을 바꿨어요. 주치의는 점점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잠이 부족해서 헛것을 본 건 아닌가요? 아니면 착각하신 거거나요? 착각이 아니에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약을 바꿨어요. 지금 그 약을 쓰시면 안 돼요. 이때 복도 저편에서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말수는 며느리를 보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분이에요. 저분이 새벽에 간호사 복장을 하고 와서 약을 바꿨어요. 말순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며느리에게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부인께서 새벽에 와서 회장님 약을 바꿨다고 주장하네요.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새벽에 병원에 와서 약을 바꿨다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집에서 잠들어 있었는데요. 말수는 더욱 급해졌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분이었어요.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며느리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이런 상태이신데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시길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말순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간병인들과 간호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소부 아주머니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닐까요? 말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약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바뀐 게 있을 거예요. 말순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주치의는 한숨을 쉬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약을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제발 뭔가 발견되길 바랐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가 나왔어요. 약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에요. 주치의의 말에 말수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아마 너무 힘드시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쉬시길 바라요. 말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명히 봤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이 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순이 소동을 일으킨 소문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순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간병인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 청소부 아주머니 회장님 며느리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면서 피곤해서 헛것 본 게 아닐까?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말수는 이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병원 관리 사무실에서 말순을 부른 거였습니다. 관리부장은 중년 남성으로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엄격하기로 유명했어요. 말순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말순 씨, 오늘 중환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관리부장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말순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그게 제가 이상한 걸 봐서 말씀드린 건데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부장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가족분한테서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근거도 없이 며느리분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하네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민원이요? 저는 그냥 보고 드린 건데요. 보고요? 관리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를 가리키면서 약을 바꿨다고 소리 지르는 게 보고입니까? 병원 전체가 시끄러워졌어요. 말수는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리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말순 씨, 나이가 들면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착각 때문에 병원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업무를 중단해 주세요. 며느리분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병원 이사회에서도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업무 중단이요? 그럼 해고라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무급휴직입니다. 상황을 지켜본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어요. 관리부장의 말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어요. 말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지은이 학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죠? 말수는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부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 손녀가 대학생인데 학비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관리부장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개인 물건을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말수는 힘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무엇보다 지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개인 락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할머니를 만나러 온 거였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물건을 정리하고 계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잠시 쉬게 됐어. 쉬게 됐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할머니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거든요. 말수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새벽에 목격한 일부터 오늘 소동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지은이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거짓말할 뿐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지은이가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해고한다고요? 지은아, 목소리 낮춰. 사람들이 쳐다본다. 말순이 지은이를 달랬지만 지은이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관리 사무실에 가서 항의할 거예요. 지은이가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지은아, 안 돼. 괜히 너까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 말순이 지은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할머니, 우리가 틀렸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CCTV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 보자고 하면 되죠. 말수는 지은이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죠. CCTV가 있었어요. 새벽에 며느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을 거예요. 지은이와 말수는 관리 사무실로 갔습니다. 관리부장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요? 이미 결정된 일인데. 지은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주세요.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면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관리부장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CCTV를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관리부장은 보안실로 연락했어요. 곧 보안 직원이 와서 해당 시간대 CCTV를 틀어줬습니다. 말순과 지은이는 긴장하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의 중환자실 복도 영상에서 며느리가 나타나는 장면이 없었어요. 오히려 말순만 혼자 복도를 오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있었는데. 말순은 당황했어요. 지은이도 놀란 표정이었죠. 보안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시간대만 화면이 몇 분간 끊어져 있어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관리부장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화면이 끊어진 것도 이상하지만 결국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이제 인정하시겠어요? 말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지은이는 분하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과 지은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CCTV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병원에서는 말순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어요. 관리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내일까지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작은 원룸에 돌아온 할머니와 손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말수는 자꾸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정말 착각을 한 건 아닐까요? 할머니, 정말 확실하게 보신 거 맞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잘 모르겠다. 나이가 들어서 헷갈렸나 봐. 말순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시고 정직하게 사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할머니 수입 없이는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늘릴게요. 학교는 잠시 휴학하고. 지은이가 말하자 말수는 펄쩍 뛰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는 꼭 공부해야 한다.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다른 병원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69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모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오후가 되자 말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말순이 놀라서 물었어요.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대요. 오늘 아침에 투약한 후에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해요. 할머니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정말로 며느리가 바꾼 약 때문인 건 아닐까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주변이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고 회장의 가족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제발 깨어나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슬펐지만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짓된 눈물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은이가 말순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할머니, 주치의 선생님이 아주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어제까지 호전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화됐다고요. 말수는 분했습니다. 자신이 미리 경고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며느리와 한 남자가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엿들었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의 남동생이라고 들었는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나,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남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부가 자꾸 문제야. 혹시 들킨 건 아닐까?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미 해고됐잖아. 누가 그 늙은 여자 말을 믿겠어?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자신이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시아버지를 해치려 하고 있었어요. 남동생도 공범인 것 같았고요. 이번에 확실히 끝내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급하게 지은이를 불렀어요. 지은아, 빨리 와. 저들 대화를 들어봐. 하지만 지은이가 오는 사이에 며느리와 남동생은 자리를 떴어요. 말수는 답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증거를 잡지 못했네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헐떡이며 물었어요. 말수는 방금 들은 대화를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할머니 말이 맞았던 거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말수는 고민했어요. 또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만 받을 뿐이었죠. 그때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악화된 건 정말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혹시 의료사고인 건 아닐까? 의료진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분명히 회복세에 있던 환자가 갑자기 위험해진 거였거든요. 주치의는 여러 검사를 지시했지만 원인을 찾기 어려웠어요.
며느리는 계속 슬픈 연기를 했어요. 제발 최선을 다해주세요. 시아버님이 깨어나셔야 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런 악독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무고한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회장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말순과 지은이도 복도 한쪽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말순은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끝까지 진실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대로 회장이 돌아가시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새벽이 되자 말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였습니다. 새벽 4시 말순은 병원 복도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회장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의료진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슬픈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말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산재사고로 잃었을 때의 그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때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말순이 옆에서 잠들어 있던 지은이를 깨웠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반드시 증거를 찾을 거다. 저 악독한 여자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놔둘 수는 없어.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말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아줌마. 돌아보니 병원 경비실에서 일하는 최 아저씨였습니다. 60 중반의 나이로 말순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최 아저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말순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잠깐 경비실로 와봐요. 할 말이 있어요. 말순은 지은이와 함께 경비실로 따라갔어요. 최 아저씨는 문을 닫고 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며느리 얘기한 거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최 아저씨의 말에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도 뭔가 보셨어요? 말순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부터 새벽에 이상한 차가 병원 주차장에 와요. 검은색 세단인데 번호판도 가려져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내려서 직원 통로로 들어가더라고요.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본 게 맞는 거네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최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CCTV를 조작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며느리의 남동생이 보안실에 와서 뭔가 했더라고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CCTV를 조작했다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아줌마 소동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백업해뒀던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최 아저씨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진짜 영상이에요.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새벽 5시경 중환자실 복도에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이거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본 장면이에요. 영상을 계속 보니 며느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약을 바꾸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소리도 녹음이 됐나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최 아저씨가 볼륨을 높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이번엔 확실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누나, 정말 괜찮은 거야? 들키면 큰일 나는데. 괜찮아. CCTV는 내가 조작했으니까 증거가 없어. 그 늙은 청소부 말을 누가 믿겠어? 말순과 지은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아저씨,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따로 백업해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특히 중환자실 같은 중요한 곳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요. 지은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최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영상을 공개하면 제가 무단으로 CCTV를 백업했다는 걸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수는 최 아저씨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 아저씨는 한참 고민하더니 결심을 굳혔어요. 좋아요. 아줌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일단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며느리 가족들이 너무 강력해. 의료진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럼 경찰에 직접 신고할까요? 지은이가 제안했어요. 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좋지만 일단 현행범으로 잡는 게 더 확실해요. 영상으로는 조작됐다고 우길 수 있거든요. 말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며느리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마 오늘 밤에도 올 거예요. 회장님 상태가 이렇게 악화됐는데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려고 할 거거든요. 최 아저씨의 말에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은이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현장에서 잡는 거예요.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말수는 걱정스러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 할머니, 지금까지 참고 견뎠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지은이의 눈에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최 아저씨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회장님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막아야 해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고 증거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좋아요. 오늘 밤에 결판을 내봅시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20년 전의 다짐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긴 말순은 다시 힘을 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말순과 지은이, 최 아저씨는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중환자실 근처 청소도구함 뒤에, 지은이는 복도 끝 의자에, 최 아저씨는 경비실에서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긴장된 시간을 보냈어요. 회장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서 의료진들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죠. 자정이 넘어서자 며느리가 잠깐 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새벽 2시
최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간호사 복장 준비하고 있네요. 말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간호사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사람 없지? 확실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야간 근무자들 모두 다른 구역에 있어. CCTV도 이미 조작해뒀으니까 걱정 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이도 복도 저편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현행범을 잡을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며느리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약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져온 다른 약병으로 바꿔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저 노인만 사라지면 모든 게 내 거야.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경비가 의심스럽게 쳐다본다고? 괜찮아. 금방 끝낼 거야. 전화 너머에서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누나, 빨리 해. 뭔가 이상해. 평소보다 병원이 너무 조용해.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약을 바꿨어요. 그리고 주사기를 꺼내더니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은이에게 신호를 보내고 중환자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요. 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당신 누구야? 여긴 왜 들어와? 이말순이에요. 당신이 시아버지를 해치는 걸 막으러 왔어요. 말순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시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데요. 그때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봤어요. 약을 바꾸는 것도 주사기 준비하는 것도. 며느리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를 거예요. 경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최 아저씨가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오고 있고요.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경찰? 무슨 소리예요? 최 아저씨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미 신고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충분해요. 며느리는 급하게 약병과 주사기를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말순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새벽에 와서 약을 바꾼 것도 CCTV를 조작한 것도 다 알고 있다고요.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거였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늙은이가 언제까지 버틸 줄 알았어요? 이미 2달이나 지났는데. 지은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다니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려고 한 거죠. 며느리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깨어날 가능성도 희박한데 왜 고통스럽게 연명해야 해요? 말순이 분노했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리? 며느리가 웃었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 고집불통 시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어요. 경찰관들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분이 회장님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로운 주사를 놓으려고 했고요.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사실입니까?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냥 청소부의 헛소리 아니에요? 최 아저씨가 USB를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CCTV 영상과 음성 녹음까지요. 경찰관이 USB를 확인하더니 며느리를 체포했어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내 동생도 있어요. 같이 한 거라고요. 경찰은 즉시 며느리의 남동생도 찾아서 체포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와서 회장의 약을 모두 교체하고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어요.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며느리와 남동생이 체포된 지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바른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한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거였어요.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말수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가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병원 측에서 사과와 함께 말순을 다시 복직시켰거든요. 관리부장도 직접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주치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요? 회장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2달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비록 모르는 사이였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장의 상태는 놀랄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제 간단한 대화도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회장에게 지난 일들을 설명했어요. 회장님을 살린 건 병원 청소 부분이었어요. 며느리분이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목격하고 끝까지 신고해 주셨거든요.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청소 부분이 날 구했다고요? 네, 이말순이라는 분인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셨어요. 회장은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모르는 청소부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그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일주일 후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말순을 만났습니다. 말순은 평상시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다가오자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말순은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 목숨 앞에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회장은 말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실 이유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가 똑같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아픈 건 똑같으니까요. 회장은 말순의 순박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자신의 며느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거든요. 돈과 권력을 위해 시아버지를 해치려 한 며느리와 아무런 이익 없이 남을 구해준 청소부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보답을 하고 싶어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회장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회장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은 보답이죠. 그래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말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지은이 이야기를 했어요. 손녀가 하나 있어요. 대학생인데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회장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손녀분 학비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생활비도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말순이 깜짝 놀라며 사양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회장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며칠 후 회장은 말순과 지은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엄청나게 큰 저택이었는데 말순은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큰 집에 어떻게 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말순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인데요. 회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지은이도 처음 보는 호화로운 집에 놀랐어요. 하지만 회장의 진심 어린 환대에 감동했습니다. 회장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돈과 권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사람의 마음이더군요. 말수는 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제 가족입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아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평범해서 더 소중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군요. 지은이도 감동했어요. 할머니, 회장님 마음을 받아들여요. 할머니가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말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회장이 말했어요. 저는 계속 병원에서 일할 거예요. 그게 제 삶의 보람이거든요. 말순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말순과 지은이는 회장의 가족이 되었어요. 지은이는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말순은 여전히 병원에서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이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말순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말순이 지은이를 쓰다듬었어요. 회장도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니까. 말수는 행복했어요. 20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이런 거구나. 말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지켜낸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